연속. 오케이. 마이크 켜져 있고, 잘 돌아가고. 자, 이제 송전을 들어갈 건데, 원래는 송전 들어가기 전에 니들 뭐를 다 해야 되냐면, 전기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배운 거 기억나니? 기억 안 나지?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습을 좀 한번 합시다. 워밍업을 좀 합시다. 중딩 때 배웠던 내용들이야. 자, 첫 번째, 옴스 로우. 옴의 법칙. 자, 뭐 유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 할게. 그냥 간단하게 공식 위주로다가 예습이 아니라 복습이지, 그치? 복습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옴의 법칙 뭡니까? V, I, R. 이게 누구의 법칙입니까? 옴의 법칙이죠. 자, 요걸 가지고 공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V는 IR. 그지? I는 뭐분의 뭐? R분의 V. 됐어? 그러면 R은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I분의 V. 요게 누구의 법칙이 되는 거야? 옴의 법칙이 되는 거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걸 옴의 법칙이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전기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들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배울 게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자, 전기 에너지 단위는 뭘?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전기 에너지 공식이 어찌 되느냐? 간단해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T. 시간입니다. 시간. VIT. 이게 무슨 공식이야? 전기 에너지 공식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또 바꿔봐. V 대신에 뭐 집어넣어? IR 집어넣어. 그럼 전기 에너지 공식이 뭐야? I 제곱 R. 이것도 전기 에너지 공식이 돼요. I 제곱 RT.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I는 뭐분의 뭐야? R분의 V가 되겠지? 이 자리다가 I는 뭐분의 뭐? R분의 V를 대입해. 그러면 뭐분의 뭐가 되겠어요? R분의 V 제곱 T. 이게 무슨 에너지 공식이 되는 거니? 전기 에너지 공식이 되겠지. 그래서 옴의 법칙 갖다 그대로 대입하는 것 뿐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전력이라는 걸 할 건데, 이 전력이라는 것부터가 이제 요 단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단원인데, 자, 전력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의 일률이야. 신발. 일률은 또 뭐니?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똑같이 몇 줄의 일을 하는데 100줄만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새끼는 하루 종일 해요. 뭐 좀 하라고 시켰더니 하루 종일 민기적거리면서 일을 해. 근데 어떤 새끼는 1시간 만에 일을 끝내버렸어. 어떤 새끼가 일을 더 잘하는 거야? 1시간 만에 일을 끝내버린 애가 일을 훨씬 더 잘하는 거지. 그래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일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능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을 잘한다는 건 짧은 시간에 뭐한 일을 해주는 거야? 많은 일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력이라는 건 인류라는 건 P라고 써요. 인류를 P. 전력도 똑같이 P라고 써요. 인류는 뭐당 일의 양을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당 일의 양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 근데 전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전기 에너지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따라서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해주시면 이게 뭐가 된다? 일률이 돼요. 근데 T 지워지지, 그치? 따라서 전력 공식 나왔네. 그럼 자, 전력 공식은 어떻게 쓰는 거야? TT 지워졌으니까 전압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전류만 곱해주시면 뭐가 나온다? 전력이 나오는데 이때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워크의 일의 W가 아니라 와트. 몇 와트짜리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어디서 봤니? 거의 모든 가전제품을 살 때 다 그 가전제품에 의무적으로 뭐 하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지. 20W짜리 전구, 50W짜리 전구 누가 더 밝아요? 50W짜리 전구가 더 밝아요.
100W짜리 전구는 더 밝아요. 일을 잘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밝은 거야. 전열기구 같은 거 100W짜리 헤어드라이기가 있고 200W짜리 헤어드라이기가 있어. 누가 더 뜨거운 바람, 센 바람이 나오는 거야? 200W짜리가. 오케이? 그만큼 일을 잘하지만 대신 그만큼 전기를 잘 처먹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전력을 구할 때는 그냥 전압에다가 전류만 곱해주시면 전력이 됩니다. 단위는 와트가 되고요. 됐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전력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전력량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랑 같은 말인데 단위만 다른 거야. 일반적으로 단위만 조금 다르겠어요. 자, 전력량이라는 건 전력에다가 곱하기 아우어, 시간이야. 몇 시간 동안, 그 전력으로 몇 시간 동안 썼느냐, 이 얘기야. 그래서 전력량이 단위가 와트 아우어인데 공식은 뭐야? 전력 공식이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 거기에다가 시간만 곱해주시면 전력량 공식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 전력량은 니네 집에 전기요금 계산할 때 주로 씁니다. 몇 와트짜리를 몇 시간 썼니 이거야.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내라. 대략 이해하시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전력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일의 효율이 큰 거야. 오케이? 전력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일의 효율이 큰 거야. 그러면 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봐.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상상을 해봐. 어디에서 전기가 최초로 만들어지니?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발전기.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낼 거야. 근데 어떤 발전소든 발전소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양은 정해져 있어. 그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리는데 일의 능률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어떤 발전소든 무조건이야. 그 발전소에 맞는 전력값이 항상 뭐한 값을 갖게 될까? 일정한 값을 갖게 될 거야. 그죠? 만약에 이 발전소가 몇 와트급 발전소라고 생각을 해봐. 1000와트급 발전소라고 생각을 해봐. 1초에 몇 줄을 만들어낼 수 있어? 1000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에너지는 어차피 보존되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바꾸든, 운동 에너지 가지고 바꾸든, 마찰을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든, 수력을 가지고 만들든, 화력을 가지고 만들든. 어쨌든 발전소마다 이 전력량은 정해져 있을 거거든.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는 방식은 1볼트에 몇 암페어를 해도 돼요? 1000암페어를 해도 돼요. 그죠? 10볼트에 몇 암페어를 해도 될까? 100암페어로 만들어도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걸 100볼트에 몇 암페어로 만들어도 될까? 10암페어로 만들어도 돼. 혹은 몇 볼트에? 1000볼트에 몇 암페어로 만들어도 돼? 1암페어로 만들어도 돼. 그렇단 얘기는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왜? 전력이 일정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쌤, 그러면 전압이요 높아지면은요, 전압이 높아지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전력이라는 게 일을 하는 거지, 그치? 내가 전을 잡으면 전선이, 그 전기가 누구한테 일을 해주겠니? 나한테 일을 해주겠지? 내가 뭐야? 저항이야. 내가 뭐야? 저항이야. 내가 저항. 오케이? 그러면 저 공식에 따라서 이 전력 공식을 따져주면 뭐분의 뭐야? R분의 V제곱이거든. 그죠? 그럼 전압이 2배 높아지면 저항은, 내 몸의 저항은 안 변하니까 2배 더 큰 에너지가 나오겠지? 전압이 2배 높아지면 에너지가 몇 배 커지는 거야? 4배 커지는 거야. 전압이 4배 높아지면 에너지가 몇 배가 커지는 거야? 16배가 커지는 거지. 그러면 전압이 높으면 그만큼 죽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지. 전압이 높으면 죽기 좋아. 전압이 높을수록 죽기가 좋은데 2배 높아지면 몇 배 죽기 좋아? 4배 죽기 좋아. 그러면 안전하게 1볼트로 가면 죽을 확률이 거의 있어, 없어? 없지. 간단하잖아. 그죠? 근데
1볼트를 안 보내고 존나 높은 전압으로 보내. 1000볼트 이런 거 아니야. 10,000볼트 단위 이상으로 보냅니다. 전압을 보낼 때. 왜 그 죽을 각오라고 10,000볼트 이상의 전압을 보내느냐 이거야.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발전소에서 어디까지? My house까지, 우리 집까지 뭐를 송전을 해야 돼? 전기를 송전을 해줘야 돼.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송전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전선은 저항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럼 저항이 있다는 얘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꼬라지가 되겠지. 저항이 있으면 무조건 일을 하게 돼 있어. 응?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전선이 열이 발생을 하거나 뭐를 하든가 어쨌든 전선이 뜨거워져서 뭐가 생기겠어요? 손실전력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여기 오는 도중에 일을 하고 오는 거야. 그만큼 내가 뭐 하는 거야? 손해를 보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손실전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손실전력. 자, 우리는 이 손실전력이라는 걸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높여야 좋은 거야, 낮춰야 좋은 거야? 낮춰야 좋은 거지, 그치? 오케이? 손실전력 P는 VI야. 전력 공식이 원래 VI잖아, 그치? 근데 한 가지는 알아두자. 뭐냐면 전압 강화라는 게 일어나요. 여기서 10,000볼트를 보내도 여기에 10,000볼트로 오진 않아. 그래서 우린 전압을 구할 수가 없어. 뭐를 구할 수가 없어? 전압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전압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V는 IR이지, 그치? 그래서 손실전력 공식이 뭐가 되냐면 I 제곱 R이 돼버립니다. 손실전력이 뭐라고요? I 제곱 R이야. 왜?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전압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전력은 뭘로 구해요? I 제곱 R로 구해요. 그럼 내가 손실전력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 낮추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 낮추는 게 목표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를 떨어뜨리면 돼? R을 낮춰주면 돼. 저항을 낮춰주면 돼. 저항을 낮추는 방법은요. 자, 내가 이제 예습에서 안 했는데요. 자, 요거 저항 공식 하나만 써둘까? 저항은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요렇게 해놓고 비례 반비례 관계로 하자. 굵을수록 좋을까? 얇을수록 좋을까? 굵은 선이 더 좋은 거지? 그럼 굵단 얘긴 저항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오케이? 굵을수록 저항은 작아진다? 그럼 단면적과 저항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가 돼. 이해돼? 굵을수록 저항은 떨어지게 돼 있어. 이게 클수록 저항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L. 길이가 뭐 할수록? 길수록 나쁜 길이야. 오케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어때지게 돼 있어요? 커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비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고유저항이라고도 얘기를 해. 고유저항. 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값인데 로우라고 읽어요. 구자처럼 생겼지? 구자 뒤집어 쓴 것처럼. 이 고유저항이라는 값은 금속 고유의 재질에 따른 값이야. 일반적으로 고유저항이 누가? 은이 제일 작아요. 은선이 저항이 제일 작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간 단계가 있지만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 뭐 요 정도 순서로 해서 고유저항이 증가한다 생각하면 돼. 그럼 니크롬선이라고 불리는 건 니네들이 흔히 전열기구에서 쓰는 거잖아. 그럼 걔네들은 고유저항이 큰 새끼일까 작은 새끼일까? 존나 큰 새끼야. 그러니까 존나 뜨거운 거야. 저항이 크니까. 대략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고유값이야. 금속의 고유값.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용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저항을 낮추기 위해선 단면적을 어때 줘야 돼? 굵게 해줘야 돼. 굵은 선을 써줘야 돼. 최대한 굵은 선을 써줘야 돼. 그래야 저항이 줄어요. 그죠? 두 번째, 길이를 뭐하게 해줘야 되겠니? 짧게 해줘야 돼요. 근데 발전소는 다 우리 동네에 만들면 좋겠는데 환경오염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지. 그래서 멀리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최대한 스트레이트라도 하려고 하지. 니네 차가 없으니까 고속도로 이런 데 못 가봤지. 자, 고속도로나 기차 타고 이렇게 막 가다 보면 막 산 중턱에 에펠탑처럼 생긴 전봇대 본 적 있어? 산 중턱에 막 에펠탑처럼 생긴 전봇대가 잔뜩 있잖아. 생각을 해봐. 야, 그 미쳤냐?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전봇대 깔고 있게? 돌리면 되잖아. 낮은 데로. 그잖아. 근데 그 산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전봇대 뒤지게 만들고 있지. 왜 그래? 조금이라도 짧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뭐야? 비저항이 큰 금속이야, 작은 금속이야? 작은 금속을 사용하면 돼. 그럼 비저항이 작은 금속 누구를 쓰면 될까? 내가 AG라고 했냐? 미안해. AG 맞아. 미친 거죠. AG가 은이지, 그치? 은을 쓰면 참 좋겠네. 만약에 전깃줄을 다 은선으로 깔아버리면 난 강사 안 해. 죽을 때 죽더라도 전봇대를 끊어 올라가. 팔아. 그게 더 남아. 그지? 미쳤냐 내가 왜 강사를 하고 있어. 전봇대 타면 되지. 그것만 어디서 훔쳐가지고 팔면 떼돈 벌 수 있는데. 그죠? 안 돼 이건. 그래서 주로 쓰는 게 누굴 써요? 구리선을 쓰죠. 거의 대부분 누구를 써요? 구리선으로 합니다. 근데 요즘 대세 누구를 가지고 전선을 만드냐면 알미늄을 가지고 전선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단면적에다 썼을까? 자, 구리선과 알미늄선의 차이를 아시면 돼. 알미늄선이 비저항으로만 놓고 보면 더 불리하지? 그죠? 근데 누가 더 가벼우냐면 알미늄이 훨씬 더 가벼워. 밀도 자체가 작아. 그러면 가볍고 무거운 게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죠. 전봇대를 왜 박아? 전선이 이렇게 축 처지지? 그러니까 전봇대를 박아가지고 안 처지게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전선을 계속 두껍게 만들면 좋을 텐데 너무 두꺼우면 이 전선이 무거우니까 중력 영향을 받아서 전봇대가 흥 하고 쓰러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껍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굵게 만드는데 그 한계를 누구로 극복을 시켜버려요? 알미늄으로 두껍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구리보다 저항을 더 적게 만들 수도 있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방법을 이용하면 저항을 낮출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손실 전력을 뭐 할 수가 있을까? 내려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거를 바꿔주는 방법은 되게 원초적인 방법이야. 뭐를 바꿔줘야 되냐? 전류를 낮춰줘야 돼. I 제곱을 내려주면 돼. 전류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간단해. 여기에 이미 내가 답을 다 써놨어. 전류를 낮추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뭐를 올려주면 전류가 낮춰지니? 전압을 뭐 해주면 돼요? 올려주면 돼요. 전압을 올려주면 뭐가 내려가니? 전류가 내려가지. 이해돼? 뭐를 올려주면 돼? 전압을 올려주면 전류가 뭐하니? 내려가죠.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러니까 전압을 2배 주면 I제곱은 몇 분의 1이 되니? 4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전압이 2배가 되면 손실 전력은 몇 분의 1이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야. 전압이 3배가 되면 I제곱이니까 몇 분의 1이 되겠어요? 9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실 전력을 뭐 할 수가 있을까? 줄일 수가 있겠지. 그러므로 더 위험하긴 하지만 손실 전력은 많이 줄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몇만 볼트 단위로 쏩니다. 그럼 다이렉트로 우리 집에 막 2만 볼트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꼽다가 죽었니네 진짜. 그래서 변전소를 여러 개 거쳐요.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3차 변전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내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이게 고압선이 흘러가면은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전자파가 나오거든. 고압선이 흘러가면 어마어마한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으로 들어오잖아. 시내로 들어오면 전압을 1차적으로 낮춰줍니다. 1000V 아래쪽으로. 그리고 그게 또 집으로 들어갈 땐 220V로 다시 바꿔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가보면, 니네 학교 다니냐? 학교를 가보면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요. 철조망을 쫙 쳐놓고 고압주의라고 써놓고 어디 막 이만한 쇠통 원통 모양으로 생긴 그 뭐 전봇대 같은 거 들어가 있고 고압주의라고 해놓은 어떤 비밀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지하에 가면 그런 데가 다 있어요. 니들이 잘 모를 뿐이야. 그게 뭐냐면 너희 집 앞에 오기 전까지 1000V 혹은 500V 이 정도 수준으로 와서 거기서 몇 볼트로 바꿔주는 거야? 220V로 바꿔서 니네 집 혹은 학교 안으로 쏴주는 거야. 이해됐어? 바꾸고 남은 거? 네 뱃속으로 들어가지. 기름지잖아. 뱃속으로 들어가지. 기름지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전압을 올려주는 게 좋아? 낮춰주는 게 좋아? 올려주는 게 좋아. 그러면 전압을 올려준다는 건 전압을 올려주는 뭐가 필요하니? 도구가 필요하지? 그지? 전압을 올려주는 도구를 갖다가 변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압을 올려두는 도구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변압기라고 얘기를 해요. 변압기. 자, 그래서 변압기를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자, 변압기의 원리는요,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우리 혹시 기억날런지 모르겠다. 자, 패러데이 법칙 기억나니? 패러데이 법칙 한번 써볼까? 자, 시간당 마이너스가 붙는데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속 변화를 뭐 하는 방향이라고 그랬어?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패러데이 법칙이 시간당 뭐의 변화? 자속 변화. 이게 끝이었어? 아니었어. 하나가 더 있었어. 뭐? 가문수. 가문수에 따라서 뭐가 바뀌게 되니? 전압이 바뀌게 돼요. 이 변압기의 원리가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변압기의 원리가 이 원리를 이용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네모난 철심이 들어있어요. 철심이 들어있고요. 이 철심에 아직 수업 안 끝났는데 코일을 감는 거야. 여기다 코일을 감는 거야. 이렇게 코일을 감고요. 이쪽에다도 코일을 이렇게 감아요. 자, 여기에 10번 감았고 여기에 20번 감았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가 들어온다 쳐보자. 들어온다 쳐봅시다. 전기가 들어와요. 근데 직류전기가 흐르면 일정한 자기장이 흐르니까 자속의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유도전류가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변압기의 필수 조건은 누구만 되냐면 교류만 됩니다. 교류전기만 변압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직류전기는 변압기를 못 돌려. 왜? 일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쪽에서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그죠? 그래서 변압기를 쓸 수가 없어. 변압기의 원리 자체가 전자기 유도거든. 오케이? 그래서 교류전기일 때만 변압기가 가능하다.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야, 전력이라는 게 에너지 효율이잖아. 그럼 변압기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가 뻥튀기 돼서 전력이 증가하면 그건 노벨상이야. 그지? 무조건 변압기는 뭐가 일정해야 될까? 전력이 일정해야 돼요. 인풋, 아웃풋. 전력이 뭐 해야 돼요? 일정해야 됩니다. 다만 변하는 건 누구만 변하는 거야? 전압이 변하는데,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는 어떻게 돼야 될까? 감소하게 되겠지. 전력이 변하면 안 돼. 변압기에서도. 왜? 그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 네. 가문수가 10번이면 여기에 10V가 들어가면, 자, 교류니까 앵앵앵앵 하면서 계속 바뀔 거야. 그럼 여기에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여기도 앵앵앵앵 만들어지는데 가문수가 몇 배니 여기가? 2배지? 그러니까 여긴 몇 볼트로 겨나오게 되는 거야? 20볼트로 겨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전압과 가문수가 뭐 하는 관계야? 비례하는 관계야. 따라서 가문수와 뭐는 비례해? 전압은 비례해. 그러다 보니 전류는 비례할까 반비례할까? 반비례하게 돼. 왜?
전력이 뭐하니까? 일정하니까. 이해돼? 전력은 일정하고요. 가문수와 전압은 비례. 가문수와 전류는 반비례.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게 10V가 들어가면 20V가 나오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쪽에다 걸어주면 이쪽으로 몇 V가 나올까? 10V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아, 변압기에는. 한쪽에다 걸어주면 반대쪽에서 나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압을 뻥튀기 시킨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내는 거야? 어디까지든 보내는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 앞에 가서 전압을 뚝 떨어뜨리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했고,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116조까지 풀어오세요. 알았니? 116조까지 풀어와. 빠이빠이!